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과 더불어 새해 의정 계획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인구 50만 도시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김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의 신민자 의원과 농정해양위원회의 김철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여느 도시보다 정말 역동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바로 김포입니다. 그런 만큼 현안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의원님들의 책임감도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가량의 의정활동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어땠냐 그러면 저는 즐겁고 재밌고 유익했다, 보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저는 우선 의원으로서 제일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 위원회 활동이잖아요. 위원회 활동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고 본회의도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참여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있으셨다면요? 네, 즐겁게 의정활동 했고요. 어쨌든 처음 시작했을 때 농업, 청년, 평화 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냥 그거에 중점을 항상 두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에서는 어쨌든 도정질이 통해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에 대한 거를 상당하게 얘기를 했고 지사와 함께 도정질을 하면서 2020년부터는 어쨌든 그 친환경 급식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구축을 좀 시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좀 보람 있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청년이건 평화건 여러 가지 또 김포나 경기도 내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성과들은 좀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역 현안을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죠. 김포시는 인구 50만 도시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굉장히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김포시가 경기도와 협력을 해서 가장 좀 심혈을 기울여 추진을 한 것이 바로 대꽃지구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 또 실패를 또 했습니다. 지정이 실패한 이유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준비 기간이 좀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제 자유구역 그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는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건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라고 보면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나 이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중앙에서 공모를 하고 경기도가 아닌 김포시 지자체가 준비해서 응모를 한 네. 우리도 지적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아간 건데 역으로 근데 그 기간이 엄청 짧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요구한 그런 뭐라 그럴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충분하지 않았다 준비 기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금은 지적하다시피 그게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조금 더 준비 기간을 갖고 충실하게 준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 ECT로 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기간도 또 길게 걸릴 테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김포시에 10년 된 시내폴리스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제서 조금 속도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걸 보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그게 그렇게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관계기관과 소통 잘하고 준비 잘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요구나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제자유구역 지금 지정은 실패를 했지만 또 독자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은 상태인데 심 의원께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또 내놓으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독자 개발 추진
뭐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가능성을 떠나서 저희 지역구의 이제 대구면 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난개발과 그다음에 도로 이런 기반 시설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타당하냐, 뭐 타당하지 않냐라는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못했고 이제 국가에서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법 통과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됐을 때에 빠르게 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니라 꼭 그걸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독자적인 개발을 계속하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제 독자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그거에 대한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독자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선정이 되는 거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천이 독자적인 신도시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국가와 LH에서 이제 사업을 실행을 해서 탄력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대곳 경제지역 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그 준비에 맞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리고 그걸 뭐 기회라는 건 어쨌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철환 의원께서는 뭐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또 필연적으로 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시의 계획을 좀 들여다보면요, 대구지구 ECT의 전기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꾸리겠다 이런 계획인데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사실 전무한 상태에서 과연 좀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 인프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클러스터라는 말을 우리들이 쓰는데 되게 보면 황해권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지금부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것보다는 뭐 송도라든가 기존에 있는 우리 경기도 내 경제 자유구역 그리고 또 전기차를 다루고 있는 그 산업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어떤 한 분야뿐만 아니라 틈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나 우리 여건에 맞는 부분을 전기차 관련된 산업 중에서도 가져다가 우리화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일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신다는 네, 거죠. 긍정적으로 보고 그게 이제 황해 자유구역청 우리 경기도 내에서 황해 자유구역청에서도 우리 시가 만든 그 기본 용역 보고서 그 안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해주셨었어요. 보고할 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김 의원께서는 전기자동차라는 정체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뭐 관련이 있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냐라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신민정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경기도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 안에 이제 경기도 안에서 김포가 어느 정도의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포지션은 상당하게 좀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민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요. 근데 김포가 전혀 관련이 없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2017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전기버스 저상버스 한 20대를 보급을 했고요. 2019년에 이제 전기버스 또 86대를 또 보급을 하면서 좀 약간 선두적인 전기차에 대한 선두적인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시작을 좀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준비하면서 전기차 기업 8개사와는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한 77개의 기업들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마곡지구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이제 마곡은 연구단지에 있어서 현재는 좀 많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지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도심에 있는 지역에서의 지가에 대해서는 현실성에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김포가 지금 뭐
사업에 대한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충분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다가서고 있고 그거에 희망을 하고 있는 기업체도 좀 많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부 뭐 마곡지구 배우 연구단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한 네. 또 답변을 또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좀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신 것 같은데요. 경제 관련해서 조금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경제 관련해서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신민자 의원께서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신 부분이기도 한데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네네. 일정 부분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서 가시화가 됐습니다. 네. 그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을 좀 이끌어내셨는데요. 네, 그게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 뭐 다들 알고 계신 거고 우선은 경기도가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접으려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것도 아쉬우니까 아쉬운 건 김포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기업인들하고의 기초하고 약속도 있고 또 우리 김포시하고 경기도와의 그 이제 뭐 행정적인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기도가 주관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니까 경기도가 나서서 김포시가 나서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시작한 사업인데 그리고 경기도에 소속된 지자체인데 경기도가 못 한다고 해서 김포시든 자체적으로 해봐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제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도 하고 제 나름대로의 제 역할에 충실해서 그런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산업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포시에서 이제 많은 접촉도 하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 부분을 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건립비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뭐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일부 이제 사업비를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또 추가 네. 예산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립이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고 만약에 건립이 됐다라고 했을 때 기업인들에게 김포 기업인들에게 어떤 좀 혜택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기업체 수가 많은 지자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제 개별 기업들한테 뭔가 가깝게 행재정적인 지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이 전무했어요 그동안. 근데 그렇게 들어서게 되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김포시가 기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산업진흥원도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설립되면 아마도 그 센터 안으로 기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기업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다른 시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스마트공장 품질혁신지원센터 이런 이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도 단위의 그런 시설이나 기관들이 이제 지부처럼 지회처럼 이렇게 와서 그 산업단지 안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부청 의정부나 수원으로 이제 업무를 보러 다니던 기업인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에 뭐 다양한 혜택들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김철환 의원의 활동 분야인 농업 분야를 좀 한번 짚어보죠. 물론 뭐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농촌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는 이 농촌을 지키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나 이제 추진하고 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농민 기본소득제라는 건데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농민 기본소득이라 그러면 이제 타 지역에서 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농민수당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농민에게 일정 부분의 이제 면적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농민 기본소득은 어쨌든 경지 면적, 그다음에
뭐 수입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이제 균등하게 1년에 이제 분할해서 이제 지역 화폐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농 규모, 형태 등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균등으로 지급을 함으로써 생활 안정,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자부심, 그다음에 농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농민 기본소득, 그러니까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급속하게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그 농지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는 조금 대안이 좀 없는 부분 아닌가 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 빠르게 논의되고 있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디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작년부터 이제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가 시작이 됐고요. 농업과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농민 기본소득 추진 운동본부를 설립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올해는 이제 27억 5천만 원의 그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을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수급 대상을 할 것이고 어떻게 농업을 선정을 할 것이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그다음에 전문가들 또 타 지역에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도 같이 함께 모여서 좀 심포지엄을 열어서 새로운 이제 경기도만에 맞는 농민 기본소득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에는 좀 시범적으로 네. 시행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농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이 된다고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직불금이 있었는데요. 그런 네. 것들을 다 통합한 직불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논직불금, 밭직불금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로 뭉쳐서 마찬가지로 이제 농지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는데 농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지 못했다는 부분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익형 직불금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3헥타 이상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1헥타 미만을 갖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72%에 해당을 하는데 전체 직불금의 그러니까 3헥타 이상, 아까 7%에 대상하시는 분들이 한 33%의 직불금을 직불금이 가져가셨고요. 네. 1헥타 미만 한 28%밖에 안 되는 부분이요. 근데 72%의 농가가 되지만 직불금 전체의 28%만 거기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직불금에 대한 구조, 특히 소농에 대해서 조금 역차별적인 제도를 보완을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이 넓은 경우와 상관없이 이제 소농에게는 좀 지급률을 좀 더 높여서 적게 소농가들에게는 좀 받아갈 수 있을 만한 지급률을 높여서 소농이 조금 더 가져가고 대농 같은 경우는 변동직불금의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현행보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5월 정도에 시행되는데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이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고 있는데요. 올해 또 많은 의정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두 분께 질문 드릴 건데 짧게 말씀해 네, 주시면. 제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서로 돌봄 시설 공간 확보해서 주민들하고 가깝게 소통하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역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올해 꼭 해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네, 뭐 지금 이슈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 완벽하게 좀 차질 없이 되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아까 얘기했던 농지 보상에 대한 부분, 농지 보존에 대한 보상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 지역구 경기도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